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자, 한국은행이 16개월째 동결돼 있던 기준금리를 현행 2% 수준에서 2.2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당초 8월에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했었던 만큼 조금은 급작스런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자, 우리 경제가 올해 6% 가까운 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선제 대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장중에 1710선을 회복했던 코스피는 1700선 아래로 내려온 상태고요. 기준금리 상승 결정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원달러 환율은 급락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잠시 뒤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번호를 통해서 보내주실 수도 있고요.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세 분께는 하이리치 증권 방송의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요. 두 분께는 신의손 로댕정 관람 티켓을 드립니다. 책 선물도 남아 있는데요. 주식시장 승자의 조건이라는 책입니다. 증권 칼럼니스트 김중근 씨가 실전 매매에 대해서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는 책이죠. 책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각 시황센터 연결해서 시황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 듣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조금 전에 금통위의 금리 인상 결정이 발표됐죠. 17개월 만에 연 2%에서 2.25%로 0.25%포인트 상향 조정됐는데요. 장 초반 강세를 이어가던 양시장, 11시간에는 파란불이 들면서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0.9포인트 하락한 169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가 개선됐고 또 백화점 등 소매업체 매출이 증가하면서 사흘 연속 강세를 보이며 마감됐습니다. 여기에 유럽 증시 역시 사흘째 강세를 보이며 오늘 우리 시장은 강세를 보이며 출발을 했는데요. 코스피 장 초반 1710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11시 구간에 상승폭을 줄여가다가 현재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수급 상황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899억 원 사고 있고 외국인도 726억 원 사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현재 매도 물량 크게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1,100억 원 이상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장 초반 강세를 이어가다가 11시 구간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현재 1.7포인트 하락한 48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492포인트로 상승 출발했는데요. 상승폭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현재는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장 초반 매수하던 외국인이 매도로 흐름을 바꾸면서 이 같은 하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 상황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외국인의 흐름이 바뀐 상태입니다. 장 초반 매도하던 개인은 매수로 흐름을 바꿨고요. 여기에 기관도 29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장 초반 매수하다가 현재 매도로 흐름을 바꾸면서 29억 원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소식에 원달러 환율은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원 90전 하락한 1198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05원으로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금통위의 금리 결정 소식을 앞두고 관망하는 분위기를 보였는데요.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전격적으로 인상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 소식에 현재 1200원대가 무너진 상황입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준금리가 17개월 만에 인상되면서 그 금리 인상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보험주가 오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코스피가 장중 강세를 보이자가 증권주 역시 오늘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먼저 증권주 그리고 보험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 강세를 이어가던 증권주 현재는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증권이 1% 이상 오르고 있고 삼성증권이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이 2%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보험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이 1%,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해상이 1% 이상 오르고 있고 동양생명보험과 동부화재까지 현재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화학주가 이틀째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만 최대 석유화학업체인 포모사의 폭발 사고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국내 석유화학 업체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SK에너지가 딱 보합권에 있습니다. 장 초반 강세를 이어갔던 화학주 현재 모두 다 파란불이 들어온 상태인데요. KP케미칼과 LG화학이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 1%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2012년부터 전자주민등록증을 발급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주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크게 오르고 있는데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루온과 아이텍이 14.9% 가격 제한폭까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KBT가 12% 오르고 있고 유비벨록스가 4%, 솔라시아가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신종플루 감염된 사람이 사망했다는 소식에 오늘 관련주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뉴질랜드는 절기상 겨울에 접어들면서 신종플루 위험에 노출된 상태인데요. 관련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앙배신이 7.9%, 8%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파루와 KPM테크가 4%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대한유팜이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보험회사인 코리안리가 오늘 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7% 이상 급등하면서 1,7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리안리는 6년 동안 주가가 가장 저평가됐다는 증권사 호평이 오늘 이 같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세한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리안리는 최근 2달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8,000원대 주가를 기록한 이후 2달 만에 만선으로 진입한 상태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지난 5년간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했지만 시총과 시장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최근 6년간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이어질 김종수 총재의 기자 간담회에 시선이 집중된 상황인데요. 오늘 어떤 발언이 이어질지 주목되는 금요일장입니다. 지금까지 11시 구간 시황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예, 간밤에 뉴욕 시장이 고용지표 호전 소식에 힘입어서 상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어갔다는 점, 장초반 국내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코스피는 1713선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된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1701선에서 상승폭을 줄였고요. 코스닥은 하락 반전한 상태입니다. 자, 오늘 자세한 소식은 전문가님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양주 선임연구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장은 이미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임박했음을 알고는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좀 빨랐거든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에 금리 인상이 3분기 중에는 있을 걸로 예상을 했고요. 예. 시기적으로는 8월이나 9월 정도를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좀 이번에 그 금리 인상은 시장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좀 기습적인 금리 인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금리 인상 발표로 좀 지수가 소폭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을 보이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에는 그렇게 악재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일단 그러한 이유는 그 유동성이 축소될 거라는 그런 우려감이 때문에 그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하는데요. 최근에 저희 시장이 단기의 낙폭이 심했다는 점과 최근에 펀드의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한국에 투자하는 해외 펀드 자금도 유입이 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번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는 깊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정부 입장에서 경기가 성장하고 있다는 어느 자신감의 표출이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이제 주요 업종별로의 그 수혜주와 수혜주 찾기가 많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금융주유 업종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아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동안 소외받았던 보험주들의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주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오늘 은행업종이 3% 가장 크게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그 밖에 보험과 또 금융업종이 역시 1%대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본다면 유동성 축소 우려에 시장이 위축될 수는 있겠지만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길게 본다면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던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 대응은 어떻게 잡아가면 되는 건지 오늘 장에서 대형주 들이 좀 밀리잖아요. 네. 예, 좀 사보면 괜찮을까요?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최근에 그 증시를 한번 보시면요. 그 7월 증시에 대해서 그 시장이 생각하는 7월 증시는 좀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7월 증시는 아마 조정을 받지 않겠는가라는 게 시장의 좀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국이 그 금융 규제를 강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유럽 국가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그 피그스 국가의 국채 만기가 7월 달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는 점이 7월 증시가 좀 조정을 받지 않겠는가라는 주된 이유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림 하나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요 피그스 국가의 국채 만기 현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그 스페인의 그 국채 만기가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의 그 국채 같은 경우는 성공적으로 발행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보시면 8월과 9월 같은 경우에도 국채 만기가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8월과 9월에는 그 이태리 국가의 만기가 집중이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시장의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8월과 9월에는 이태리 국가의 국채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한번 이슈로 작용할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미국 시장의 상승 흐름을 살펴보시면 금융주의 상승이 상당히 좀 두드러진 것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미국 금융주의 상승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3대 악재가 서서히 해소가 되고 있다는 반증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환율 측면에서 보실 때도 유로화가 서서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그 유럽에 대한 리스크가 서서히 해소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최근에 미국 증시가 상당히 조정받았다 가장 큰 이유가 주요 경제 지표가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지표가 발표되었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 같은 경우도 본격적인 2분기 어닝 시즌에 돌입을 했는데요.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상당히 호조를 보일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도 최근에 낙폭과대가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주요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일단은 저희 나라도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돌입을 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가장 높은 IT와 화학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오늘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에 따랐기 때문에 은행이나 보험 같은 금융주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품 가격이 다시 재차 상승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고려아연 같은 비철금속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강한 테마주들이 없었는데 최근에 웅진에너지 상장으로 태양광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의 상승에 따라서 풍력이나 2차 전지 같은 그린에너지 테마로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요. 코스닥 쪽에 매매를 많이 하신다면 풍력이나 2차 전지 같은 그린에너지 관련 테마주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7월은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관련 종목들 관심 갖고 지켜보시다가 좋은 시기에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오늘 장에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박양주 연구원님,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 그 삼양화학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주가가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요. 예. 일단 그 삼양화학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삼양화학 같은 경우는 그 산업용 포장 랩이나 종이 포장 용기 그리고 캐퍼시터 필름을 제조하는 소재 업체입니다. 그래서 주력 제품은 그 캐퍼시터 필름인데요. 이 캐퍼시터 필름이 다소 생소할 수는 있는데요. 이건 콘덴서의 원재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가전기기에 주로 세탁기나 TV, 냉장고나 컴퓨터 모니터에 주로 쓰이는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퍼시터 그 필름에서 전체 세계 시장 점유율을 75%를 차지하고 있어서 거의 과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신규 사업으로 하이브리드 카에도 캐퍼시터 필름이 사용이 되는데 그 필름을 개발을 해서 지금 일본의 파나소닉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적도 올해 상당히 많이 개선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시장에 진출함에 따라서 성장성도 상당히 담보가 돼 있다. 그래서 실적 개선과 성장성이 모두 겸비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최근 들어서 많이 살아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보시면은 이 삼양화학의 최대 단점은 좀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하나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도 그 자사주 12만 주를 기관의 블록딜로 넘겼는데요. 최근에 기관의 자사주를 기관의 매각함에 따라서 유동성 문제는 다소 해결이 된 모습이고요. 올해 실적 기준으로 PR이 한 6배 정도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25,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21선이 위치한 16,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박양주 연구원님, 네. 오늘 장에서 거의 상한가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운 자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내려왔을 때 사보면 괜찮을까요? 네, 최근에 주가가 7월 들어와서 상당히 지속적으로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소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올해 실적을 놓고 본다면 아직까지 주가는 좀 싸게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다소 부담스럽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단기 기술적으로 보자면은 최근에 단기간에 20-30% 주가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 시 저가로 이렇게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한 19,000원 정도까지 주가가 한번 밀려준다면 일단 한번 저가 매수에 나서서 이제 좀 홀딩하는 전략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박양주 연구원님의 삼명화학 관심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는 강보합권, 코스닥은 하락 반전한 상태인데요.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현재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0.18% 소폭의 오름세로 오전장을 마쳤습니다. 이틀째 상승 흐름을 보이는 건데요. 0.6% 상승 출발한 이후에 오름폭은 다소 줄었습니다. 지난밤 고용지표 및 소매 판매 개선으로 미국 증시가 급등 마감한 가운데 세계 주요 증시의 상승 소식이 투자 심리를 호전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주부터 미국이 실적 발표 시즌에 진입하고 일요일에 있을 참의원 선거를 맞아서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가 강해지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0.18% 오른 9,552로 오전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중국 증시는 강보합 출발한 이후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어제도 소폭 밀렸었는데요. 2,41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미국 증시의 사흘째 상승 소식이 홍콩 증시에는 홍풍으로 다가왔습니다. 홍콩 H지수와 항생지수가 강보합권이고, 자, 어제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2%로 급반등했던 호주지수도 0.05% 소폭의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일본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9,500선은 회복이 된 상태고요. 오늘 장 흐름은 어떨까요? 예, 지금 일본 니케이 지수 9,500선은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의 힘이 크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전장 0.07% 상승한 9,542포인트에 장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부분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 가운데 오후장 혼조장세 움직임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 증시의 상승 흐름이 시장에서 크게 호재로 작용되기보다는 차익 매도 물량이 꾸준히 출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의 움직임 오후장 들어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일본은행에서 나왔던 이야기들로 보았을 경우에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 회복 조짐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일본 경기가 회복 기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데 무게감을 실어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특히 오키나와를 포함한 4개 지역에 대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지금 일본 경제에 대한 불안감 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완만한 회복세, 경제가 회복은 하고 있겠지만 둔화세를 나타나는 데에 관하여 무게감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6월과 5월 외국인이 2달 연속 순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꾸준히 출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7월달 들어서 글로벌 경제가
글로벌 증시가 회복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니케이 지수 다시금 만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과연 얼마나 더 유입될지 여부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전강 후약의 움직임이 꾸준히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9,550선의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본 증시 흐름 봤고요. 자, 이번에는 중국 종합지수를 보겠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어제 소폭 밀렸고 오늘도 조금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닥은 확인한 듯 싶고요. 중국 증시 흐름도 봐주세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이제 변곡점이 나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2,300선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다시금 회복세로 전환되는 모습 보이면서 2,400선을 강하게 안착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중국 본토지수 0.08% 상승한 2,417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장 초반 상승으로 출발한 이후에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하락 반전하는 모습 보여주었지만 다시금 상승 기조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하반기에 완만한 통화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중국인민은행의 통화정책위원회가 2010년도 2분기 회의에서 지금 중국에서는 하반기에도 완화된 통화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습니다. 중국 경제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 투자, 수출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 또한 이런 리스크가 작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완만한 통화정책은 이어져 나가겠다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결국 지금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감이 한 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 지수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오늘도 강한 흐름 이끌어 나가기 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2,400선은 강하게 지지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주변국 아시아 증시 흐름 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을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스타 Q&A 시간에는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번호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1599-7770번으로 바로 전화를 주실 수도 있는데요. 문자 참여하시는 방법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참여하실 때는 먼저 닉네임을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재미있는 닉네임 들어오면 저희가 먼저 채택을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과 또 종목명, 그리고 얼마에 매수하셨는지 가격, 비중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더 올라갈까요? 이쯤에서 잘라버려야 되는 겁니까? 제 현금 비중은 이만큼인데요. 어떤 종목을 사볼까요? 라는 등등의 내용을 덧붙여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자세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1599-7770번으로 전화 주신 분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저 멜파스요. 멜파스를 갖고 계세요? 예. 예,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아, 어제 62,000원에 예. 약 30% 정도 샀거든요. 어제 62,000원에 30%면 최근에 꽤 높은 가격대에서 사신 거네요? 예, 어제 샀는데 오늘 엄청 빠지네요. 2%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예, 가장 궁금하신 점을 들어볼까요? 아니,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는지 하고요. 예. 좀 길게 가지고 가는 게 나을지, 단기적으로 가져가야 될지 좀 궁금해서요. 처음에 이 종목을 사셨을 때 시청자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있으실 텐데요. 단기로 보고 들어가신 종목이십니까? 예, 저는 한 보름 정도 이렇게 보고 샀거든요. 예. 보름 동안 흐름은 굉장히 좋았어요. 대체적으로 그런 편이에요. 예. 저희가요, 일단 이 종목, 이런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자세히 진단을 해드릴게요. 주가는 오르다가 조정받고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리고요. 예. 간단하게 저 누멘스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누멘스요. 예. 예,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을 먼저 여쭤볼게요. 그거 13,000원에 샀거든요. 13,000원에 갖고 계시고요. 예, 10% 정도. 예, 저희가 시간 되는 대로 루멘스까지 함께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예. 지금 이 시간에 상담이 안 되면 2부나 3부 때에서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박양조 연구원님. 네. 일단은 단기로 접근하신 것 같고요. 15거래일 동안 꽤 많이 올랐거든요. 예. 봐주세요. 멜팔스 같은 경우는 터치 패널을 생산하는 대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 거래처는 이제 삼성전자가 되겠고요. 근데 다만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좀 5월 달에 상당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저가가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급락했던 이유는 대부분의 IT 기업들이 마찬가지지만 IT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처로부터 이제 판가 협상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이에 따라서 판가 하락에 따른 그 우려감이 좀 일부 5월 달에 많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최근에 멜파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강화유리 일체형 터치스크린이라는 제품을 개발을 하면서 이러한 제품이 이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종목의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최근에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약 70% 정도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일 매출처에 대한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작용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LG전자라든가 아니면 일본 IT 업체로 거래처를 다변화를 시키면서 판가 인하에 대한 우려감을 다소 완화시킨 점이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소폭 좀 낮아질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제조 공정상의 원가 절감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은 1분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2분기 실적도 그다지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최근에 수급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멜파스 같은 경우는 수급을 한번 보시면 최근에 들어서 외국인 기관들이 약 5일 이상 거의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하신 분도 어제 62,000원대에 매수를 하셨고 오늘 소폭의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예. 단기적으로 보실 때 약 75,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멜파스를 상담 받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현대상사를 보겠습니다. 날아가자라는 닉네임 가지신 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26,200원에 40%를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이 종목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셨는데요. 현대상사 같은 경우에는 7772님께서도 상담받고 싶다고 문자를 보내주셨던 종목이거든요. 현대상사 볼까요? 네, 현대상사 같은 경우는 그 시장의 흐름과 상관없이 상당히 꾸준하게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소폭 고점 대비 주가는 밀리고는 있지만요. 최근에 현대상사가 시장에서 상당히 재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작년에 그 현대중공업 계열사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범현대가 그룹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작용을 일부 하고 있고요. 현대 특히나 최근에 현대제철이 이제 고로 사업을 가동이 됐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철강 유통 물량이 올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할 거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최근에 현대오일뱅크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협상자로 지금 선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만일 현대중공업이 오일뱅크를 인수하게 되면 석유화학 제품을 취급할 수 있는 물량도 늘어날 거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해 실적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가장 짙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상사 같은 경우도 유동성이 상당히 리스크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차트를 보시면은 이날 대형 거래가 한번 터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날 그 산업은행 채권단 물량이 기관에게 블록딜 형식으로 이렇게 물량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유동성 문제도 해결이 됐다. 그래서 사실 기관이 상당히 올해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할 거다. 그런데 주식을 사고 싶어도 유동성 부분 때문에 쉽게 사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 흐름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 현대상사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종목을 상담받기에 앞서서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처음 나가는 비타민 퀴즈죠.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 지수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단순히 지수의 움직임에 맞춰서 수익률을 제공하는 펀드가 있는데요. 어떤 것일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인덱스 펀드, 2번
아트펀드입니다. 자, 이 펀드는 특정 지수의 수익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익률 달성을 목표로 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015-8500-1110번 통해서 닉네임과 함께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푸짐한 상품들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예림당이 들어와 있는데요. 7,580원에 40%를 갖고 계시다고 캡틴민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향후 전망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예림당 봐주세요. 네, 예림당은 그 대표적인 그 이북 시장이죠. 전자북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주로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최근에 뭐 아이폰이나 갤럭시 X 같은 스마트폰이 상당히 시장에서 많이 점유율을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이 확대됨에 따라서 덩달아서 이제 전자북 시장도 많이 성장할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업체는 콘텐츠 업체일 걸로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림당 같은 경우도 콘텐츠 업체 중에 하나로 전자북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외형이 많이 증가할 거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일부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실제적으로 예림당의 제품이 그 학습 만화죠. 화이라는 그런 제품이 홈쇼핑에서 상당히 높은 매출액을 지금 달성을 하고 있고, 그 밖에 해외 수출도 지금 하고 있어서 실적 역시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주가 역시 이러한 요인 때문에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주가가 최근에 보면 21선을 타고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크게 사실 가격이 현재까지는 크게 뭐 수익은 상태는 아니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21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21선을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21선을 하회한다면은 좀 손절매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신다면은 약 8,500원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21선 흐름을 잘 살펴보시고 수익을 실현하시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종목 바로 볼까요? 일진홀딩스가 들어와 있는데요. 3,650원에 50% 갖고 계시다고요. 신고가 이상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상가야 착하지 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일진홀딩스도 봐주세요. 네, 뭐 일진홀딩스는 그 일진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뭐 어제 신고가를 기록하고 오늘은 소폭 조정인데요. 단기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일진그룹 중에서 일진다이아몬드의 주가가 3일 연속 상승세를 상한가를 치면서 높은 그런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영향도 일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는 올해 그 LED나 태양광 사업에 신규로 진출을 하면서 올해 상당히 큰 폭의 턴어라운드가 일어날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 밖에 일진디스플레이라는 우량 자회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지분법 이익이 올해 상당히 큰 폭으로 들어올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진그룹의 자회사들의 순자산 가치가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룹의 자회사의 올해 매출액도 1조 원을 돌파를 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진홀딩스의 시가총액이 지금 2천억 원 미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우량 자회사 가치에 비해서 주가는 많이 저평가가 돼 있다는 측면에서 좀 유심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진홀딩스 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KT뮤직입니다. KT뮤직을 21,000원에 10% 매수하신 분이 계신데요. 손절가와 향후 전망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KT뮤직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단기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조정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뭐 예림당도 말씀드린 것처럼 KT뮤직 같은 경우는 콘텐츠 업체로 스마트폰 시장이 확대됨에 따른 그 수혜주로 이렇게 부각이 받는 업체 중에 하나고요. 최근에 그 도시락이라는 프로그램이 그 애플의 앱스토어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해서 주가는 올랐지만 주가가 재차 제자리로 온 모습인데요. 대부분의 그런 콘텐츠 업체들은 특별한 업체를 제외하고는 실적이 상당히 그렇게 많이 회복되는 업체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KT뮤직 같은 경우도 실적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가치가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주가는 재차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다시 주가가 상당히 흐름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는 와중에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모멘텀이 다시 나타나지 않으나 주가는 다시 약세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지난번에 저가했던 약 1,470원까지 하회한다면 어느 정도 손절매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수익률 측면에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KT뮤직을 봤고요. 매수가는 2,100원의 10%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부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양주 선임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매주 금요일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집중적으로 상담을 해드리는 종목대 상담의 날입니다. 자, 오늘은 일주일 동안 들어온 종목들, 상담해드리지 못했던 종목들을 몽땅 모아서 진단을 해드리고요. 또 오늘 들어온 종목들도 가능하면 다 해드리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벌써부터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신청을 하셨는데요. 1162님께서 방송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다고요. 수익도 혼자 할 때보다 좋다고 하셨는데요. 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저희 방송을 통해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장중에 친절히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015-8500-1110번 통해서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